영천시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곳은 영천을 포함해 울진과 영덕 등 3곳입니다. 사실상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도 큽니다. 중앙정부가 나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이나 위탁 가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북 지역 가정에서 위탁 중인 아이들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짚어봅니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영천시가 또 한 번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10만 원씩 설 명절 전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위축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경북 최초로 전 시민에게 2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일자리 취약계층에서 생계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릴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영천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지급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시기, 소비와 방역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영천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설 전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2차 영천형 재난지원금은 1월 22일 0시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에게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은 가구당 80만 원까지 상한선을 뒀지만 이번에는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냥 1인당으로 사람 기준으로 해서 가구 상관없이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2월 4일부터 이제 그 수령할 수 신청과 동시에 수령을 할 수 있게끔. 영천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천시뿐 아니라 울진과 영덕군에서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받는 입장에서야 좋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은 없을까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이달 초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른 지자체처럼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각 시군마다 다른 재난지원금을 두고 불만글이 줄을 잇습니다. 불공평하죠. 주려면 다 줘야 되지. 왜 한쪽에만 주고 한쪽에는 안 주고 다 같은 국민인데. 경주에서도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다 주세요. 현재까지 경북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영천시와 울진군, 영덕군 등 3곳입니다.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기준인 재정자립도만 보면 3곳 모두 경북도 내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영덕과 울진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특별히 많은 지역도 아닙니다. 3개 시군을 모두 합쳐도 100명이 되지 않는데 오히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단체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라며 사회 통합 차원에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거 같은 그 재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이제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그 상태에 있을 텐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분열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가뜩이나 예민한 가운데 재난지원금마저 사는 곳에 따라 나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최근 입양부모의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이나 위탁 가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가정에서 위탁 중인 아이들은 얼마나 있고 학대 아동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임원주 관장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정위탁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경상북도가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사업으로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으로서 2003년 개소 이래 친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시설에서 지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동들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는 그런 가정보호제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새 보금자리를 찾은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위탁 절차도 함께 알려주시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을 아동 소재지 관할 읍명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요. 아동의 친가정 조사 및 상담을 거친 후 관할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 대상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에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40여 세대의 800여 명 정도의 아동들이 지금 보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해 가서 종결되어 있는 아동을 5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그 아동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0명 정도 아이들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입양이나 위탁 가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위탁 가정에 대한 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위탁 가정에는 우리 센터와 위탁 아동, 위탁 부모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그 가정 내에 일어나는 은밀한 일들은 저희들이 다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위탁 아동들이나 위탁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의 그 학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하고 또한 위탁 부모님들의 양육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 행사 버스, 문화 지원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망 등으로 아동을 친인척들이 맡아서 키우는 곳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혈연 관계가 아닌 가정에서도 위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탁 가정에 어떤 혜택이 돌아가나요? 저희 위탁 가정은 그 아이들에게 그 가정 위탁이 책정되면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되어서 월 한 80여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1년에 2번 이상 저희들이 방문해서 아이들과 직접적인 그 상담, 대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일반 위탁이 지금 한 85명 정도 아동들이 있음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뭐 심리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행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임원주 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의원 발언 때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구 의회의 박정권 의원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고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고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 발언 때 수성구 의원 박정권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이곳은 수성구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물품들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말 그대로 자원을 이곳으로 집화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생활자원회수센터 내부입니다. 70%의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이곳에 모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곳에서 재활용되는 물품들은 4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40%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온 생활자원들이고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자원들입니다. 이렇게 막 섞여서 이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나 병이나 캔들이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부터 제대로 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한번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 제대로 분리를 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 생활자원회수센터 본부장님과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을 어떻게 하면 잘 분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이 페트병 잘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으로 분리하도록 이렇게 국민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하면 될까요, 저희들이? 예, 뭐 색깔별로 분류하시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당연히 아실 것이고, 그다음 페트병에는 3가지의 재료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인 페트 재료와 요 비닐, 라벨이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라벨 재료, PP 재료, 그리고 요 뚜껑 막의 P 이렇게 3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하실 때 이 3가지를 분리하셔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드렸고 보셨듯이 저희들이 페트병 하나라도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을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재활용 질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여러분께서도 함께 작지만 소중한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방문하고 재활용률을 좀 더 높이고자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 이곳 동네를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기존의 거점 수거 방식으로 활용을 했던 곳이고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간판도 버젓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아직은 이런 곳에 쓰레기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버리고 있습니다. 문전 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각 집 앞에 우리가 쓰레기를 직접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지만 그 현실은 이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회수센터에서도 분리 배출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고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역을, 이런 지점을 재활용 정거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용 정거장은 말 그대로 정거장입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러고 정거장처럼 이런 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노력을 해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순히 이곳은 환경미화원분들이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배출하는 곳이 아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쓰레기 배출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그리고 깨끗한 지구, 깨끗한 환경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성구 의회 박정권 의원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작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비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대구 시민이며 일반 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 레스토랑 등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식을 올릴 경우 한 쌍당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